안녕하세요. 태아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 정책과 바뀐 출산 지원금, 육아휴직, 출산휴가, 난임시술 혜택 등을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저출산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들리는데 알아보니 정부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첫 만남 이용권이에요. 이젠 기본이죠.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이 되는 지원금이에요. 2025년부터는 출산만 하면 바로 200만원이 나와요.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이 나오고요.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두 아이에 대한 지원금이 합쳐서 총 50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돼서 총 6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원 형태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요.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 장소는 생필품, 병원, 약국, 유아용품점, 의류, 장난감 가게, 산후조리원 등 유해업소가 아닌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올인원 접수가 되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둘째부터는 혜택이 더 커지니 지역마다 추가 혜택도 많으니까 동네를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임신 바우처예요. 임신 바우처는 임신 1회당 일정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요. 임신이 확인된 모든 임산부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단태아의 경우 100만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태아는 분만 치약 시 2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아기를 갖고 임신 확인서를 받으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임신 바우처의 경우 첫 만남 이용권과 같이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되고요. 출생 후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용처로는 병원, 약국, 유아용품점, 조리원, 교육기관 등이 있어요. 이를 통해 의료비, 육아용품, 교육비 등을 절감하실 수 있겠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임신확인서, 출생신고서, 신분증 등이에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시간일 것 같아요. 혹시 출산 전 준비가 걱정이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육아휴직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가 되었어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부모 각각 사용이 가능하니 모두 사용을 한다면 최대 3년 사용이 가능해요. 육아휴직 기간 내 급여도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첫 3개월은 250만원, 4개월에서 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에서 12개월은 월 160만원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단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폐지를 하게 되어서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빠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가 되었고요. 미숙아 출산,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0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최대 4번에 나눠서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기존 90일에서 120일이 연장이 돼서 120일 이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출산 휴가는 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90일이 제공이 되는데요. 2025년부터 출산 휴가 급여가 100% 유급으로 지급이 되며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에요. 우선 지원 대상은 기업 근로자는 그 10일 동안 정부 기업 급여를 지원을 하고 대기업 근로자는 최대 60일은 사업주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 30일은 정부가 제공을 한다고 해요. 출산 휴가는 24년과 거의 동일하지만 미숙아를 출생한 경우 출산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이 된 게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장에서의 휴직과 휴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더 확대가 되어서 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더 주어지는데요. 이제는 휴직하면
있다면 생활비는 어쩌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조금 덜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난임 치료 휴가인데요. 요즘 제 주위에도 난임 부부가 많더라고요. 아무 걱정을 안 했고 문제도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분도 정말 많고요. 근본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스트레스가 큰 문제를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연간 3일까지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연간 6일, 2일 유급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난임 클리닉을 가야 하는 일자에 맞춰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교육 및 아이 돌봄 서비스예요. 맞벌이 가정에게는 돌봄 서비스가 정말 필수죠. 2025년에는 돌봄 서비스 시간과 질이 더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교육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님이 일이나 개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전문 돌보미가 집으로 방문을 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대상 연령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고 서비스 내용은 영아 돌봄, 만 3세 이하, 일반 아동 돌봄, 만 3세 이상 12세 이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의 안전과 학습을 모두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2025년부터는 지원 시간이 증가를 해요. 연간 최대 84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확대가 되고 지원금도 상향이 되고 소득 구간에 따른 정부 지원을 증가하고 저소득층 가정은 서비스 비용의 최대 90% 지원이 되고 서비스 품질 강화는 돌봄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확대가 되고요. 돌봄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되는 부분도 있네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아이돌봄 서비스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들은 전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제공이 돼서 안전한 돌봄이 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감소가 되어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이의 학습 및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지원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사항으로 서비스의 이용은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으로 이루어지고요.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을 할 시 자부담으로 시간 연장이 가능해요. 교육 부분에서는 0세에서 5세 단계적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요. 늘봄 합교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 운영 확대, 틈새 돌봄 확대 이렇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학과 휴일에 돌봄 서비스를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유치원 비용도 점차 인하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바우처는 시간당 비용을 대폭 낮춰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불어 AI 돌봄 로봇 같은 신기술 서비스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섯 번째는 주거 및 세제 혜택인데요. 아이가 있다면 주거 문제도 민감한 부분이죠. 2025년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혜택이 더 확대가 되고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가 돼서 1억 3천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2025년 이후 출산 가구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2억 5천으로 추가가 완화가 되고요. 신규 출산 가구 특별 공급 추가 1회 허용이 되고 20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 자녀 성년 전까지 소득, 자산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을 하고 최대 20년까지 월세를 낮추거나 임대 보증금을 깎아주는 프로그램 덕분에 부담 없이 넓고 안전한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특히 출산 가정에게는 추가 가점까지 주니 이사갈 계획이라면 꼭 챙겨주시고요. 일곱 번째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에요. 출산과 육아의 기본 중 기본인 양육수당인데요. 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를 하면 양육수당 지원은 중단이 돼요. 신청 방법은 해당 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이 돼요. 양육수당과 별도로 받을 수 있고요. 만 0세부터이기 때문에 부모급여와 중복수령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여덟 번째는 난임치료비 지원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임신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시행을 한 건데요. 특히 난임시술 본인 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지원 횟수와 난임휴가를 확대하는 등 난임 지원을 대폭 늘렸는데요. 그리고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을 해왔는데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5%에서 0%로 완전 무료화된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되는데 드라마틱한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입던 약과 가베란 유도 주사제 등에 대한 건보 보장성도 확대가 되었고요.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도 아이를 맞이하는 시간도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 같네요. 정리를 해드리면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은 30%로 줄어들고 지원 횟수가 확대가 되고요. 난임 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제왕절개비 무료화가 되고요. 입던 약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요. 9번째는 지역별 특화 혜택인데요. 사실 정부 혜택 외에도 각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출산 시에 첫 아이는 500만원, 둘째는 1000만원까지 주기도 하고 아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알아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혜택이니까 지역 혜택은 꼭 찾아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10번째는 결혼세액공제 신설인데요. 2024년에서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대해서 한 차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부 기준으로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가 되고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이 되고 생애 1회만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1번째는 기업출산지원금이고요. 비과세 혜택이 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에 따라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받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금액이 인상이 됐는데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셋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 넷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 이렇게 각 10만원씩 상향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전기요금 감면도 월 최대 16,000원까지 감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출생일로부터 3년간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1인 70만원, 인천 50만원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학 등록금 소득 요건 완화, 고속열차, 공항, 주차장 할인 혜택 등 출산 지원금과 출산 정책 확대 등 정말 바뀐 점이 많네요. 지 자체마다 혜택과 금액들도 다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025년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난임시술 지원 등 이런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